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2주 동안 펼쳐졌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본선이 끝나고 이제 16강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K리그는 울산과 수원이 조별 본선을 통과했는데요. 수원은 빗셀고베와의 마지막 조별 경기에서 2골차 승리 또는 3골 이상 득점하는 1골차 승리가 필요했었는데요.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깔끔한 2대0 승리로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럼 수원 삼성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16강 프리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성사입니다. G조 2위 수원 삼성과 H조 1위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16강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수원은 대회 10번째 출전으로 16강에 진출한 팀 중 대회에 최다 출전한 팀입니다. 요코하마는 6년 만에 아시아 무대에 복귀해 클럽 역사상 첫 번째 토너먼트 진출을 이뤘습니다. 수원이 속한 G조는 말레이시아의 조호르가 정부 방침으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 팀이 있는 조가 됐습니다. 수원은 1패를 안은 상태였지만 광저우와의 2연전에서 모두 무승부, 그리고 고베의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에서 단 1실점, 무실점 경기를 2차례나 펼치면서 조를 통과했습니다. 요코하마는 지난 2월 2승을 미리 챙겨놓고 대회 재개 후 2승 1무 1패로 죽음의 조에서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조별 라운드에서 13골로 모든 경기 득점에 성공하면서 울산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비록 3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지만 경기당 1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고요. 죽음의 조였다는 걸 감안하면 뒷문이 불안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원은 올 시즌 K리그 8위로 팬들이 기대하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박건하 감독님이 부임한 후에는 5승 3무 2패로 살아난 경기력과 함께 결과도 챙기고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도 4번 있었고요. 득점에 실패한 경기는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골 이상 실점한 경기는 박건하 감독님의 수원 데뷔전밖에 없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시즌 15년 만에 J리그 우승을 차지한 요코하마는 올해 리그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요코하마는 리그 최종전만을 남겨두고 있어 다른 팀보다는 많게는 4경기를 더 치렀지만 리그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전방 압박과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만큼 리그 득점 2위이지만 뒷공간을 자주 허용해 실점은 3번째로 많이 허용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승리한 14경기에서 무려 평균 3골 이상씩을 득점하는 만큼 분위기를 잡은 경기에서 몰아치는데 매우 강한 팀입니다. 파랑, 흰색, 빨강 두 팀을 대표하는 3개의 색깔도 같아서 팬들은 청백전 더비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 만나는 두 팀의 대결 중 수원 삼성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슛! 수원은 3경기 모두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사용했습니다. 단 15명의 선수로 조별 본선을 통과한 만큼 확실한 컨셉으로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 수원의 선발 라인업이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 민상기 선수는 스위퍼로서 3경기 모두 안정적인 모습으로 실점 위기를 막아내는 슈퍼 태클도 몇 차례 보여줬고요. 양상민 선수는 36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장호익 선수는 지난 목요일 클럽과 3년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재계약 버프로 안정적인 수비는 물론 김태환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인한 오른쪽 수비 커버도 부지런했습니다. 김태환 선수는 오른쪽을 지배하는 미친 듯한 활동량으로 공수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쉴 틈 없는 오버래핑으로 중앙까지 들어와 슈팅도 몇 차례 시도했고요. 장호익 선수와 우측 수비도 단단히 잠갔습니다. 왼쪽은 이기재 선수가 날카로운 크로스는 물론 예리한 프리킥 슈팅까지 장착해 시종일관 상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팀의 공격수가 부족해 지난 2경기는 투톱으로 출전한 고승범 선수는 공격 전개 때는 내려오고 수비 시에는 상대에 끊임없이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김건희 선수가 복귀해 지난 경기 헤딩골로 팀의 선제골을 득점했는데요. 경기 막판 불필요한 동작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팀이 현재 얕은 스쿼드, 특히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카드는 경계해야 합니다. 김건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다면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고승범 선수가 2선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최성근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해 지난 경기 오랜만에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요코하마는 4-2-3-1 포메이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경기 템포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팀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주저없이 크로스와 스루 패스를 시도하고요. 항상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 스타일 덕분에 역습 상황에서도 공격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시도하는 크로스, 특히 낮은 크로스가 날카로운데요. 이를 공격진이 재빠른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박스 안에서 수비를 순식간에 따돌리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지공 상황 빌드업에서 측면 전개를 시도할 때 반대편 측면은 더 넓게 벌려주는 게
게 아니라 오히려 풀백이 좁히면서 중원 커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높게 올리는 수비 라인 때문에 뒷공간을 노출하는 장면도 많았고요. 스피드는 좋지만 제공권 수비에는 약점을 보입니다. 일본의 공격을 이끄는 브라질리언 트리오 주니오 산토스, 에릭 리마, 마르코스 주니오 세 선수가 리그에서는 37골을 득점했습니다. 또한 태국 국가대표 분마탄도 왼쪽 풀백으로 날카로운 킥과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요. 센터백 신노스케 하타나카와 윙어 테루히토 나카가와는 지난 동아시아컵에서 국가대표로도 콜업이 됐습니다. 이 모든 선수들이 조별 마지막 경기 휴식을 취해 체력적인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반면 수원은 얕은 스쿼드로 정말 온몸을 불사지르는 활동량을 선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원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 현재 수원의 최대 강점은 짜임새 있는 압박과 촘촘한 수비 라인으로 이뤄진 수비 전술과 역습을 통해 잡은 공격 타이밍에 다같이 올라가는 확실한 게임 플랜에 있습니다. 수비 형태는 3백을 기반으로 한 5-3-2 대형으로 5백의 수비 라인도 일정한 간격을 지키면서 같이 움직이고요. 상대에게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3명의 중원 자원도 성실히 움직이면서 수비 대형을 촘촘히 유지합니다. 또한 루즈볼을 처리할 때 서로 미루는 모습도 없었고요. 상대 돌파나 스루 패스는 끝까지 따라가서 확실하게 처리해 불안한 모습이 거의 없었던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끈적하고 탄탄한 수비로 역습 기회를 잡으면 공격 전개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공을 오래 끌지 않고 심플한 원터치 패스로 상대 압박을 벗어나고요. 전진 패스나 드리블 돌파 기회가 있으면 주저없이 시도해 상대 진영으로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윙백 이기재 선수와 김태환 선수도 공격할 때는 재빠르게 합류해서 상대 수비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공 상황 빌드업은 무리하지 않게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면서 상대를 끌어내고 상대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공을 길게 넘겨 상대 뒷공간을 노리고 50대50 경합을 유도하고 세컨볼을 가져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3백의 키핑 능력이 눈에 띄게 안정적인데요. 자신감도 돋보여 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3백이 공을 돌리면 모든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공간이 창출되거나 상대 수비에 틈이 생기면 그 공간과 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전진합니다. 16강 상대 요코하마 마리노스와는 팀 스타일이 정반대지만 수원과 세부 전술은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좌우 측면과 중원 각각 약속된 빌드업과 공격 전개 방법이 확실하게 있고요. 수원도 평소에는 수비 라인을 내리지만 상대 진영에서 빌드업을 전개할 때는 수비 라인을 꽤 올려 뒷공간이 노출되는 점도 비슷합니다. 그래도 요코하마가 조별 본선에서 상대했던 팀보다는 수원의 수비 전술이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수원도 마찬가지로 요코하마의 전방 압박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보다는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만큼 수원도 수준 높은 집중력으로 받아쳐 꼭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경기 수원 삼성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프리뷰를 다뤄봤습니다. 이 경기는 월요일 밤 11시에 펼쳐지고요. 그 전에 빗셀고베와 상하이 상강의 경기가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6강을 통과하면 추첨을 통해 8강 상대가 결정되는데요. 수원이 체력적으로도 열세에 있고 상성적으로도 힘겨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단판전인 만큼 수원의 끈적끈적하고 탄탄한 짠물 수비로 요코하마를 막아내고 8강에 진출하길 성사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K리그 팀 중 8강 진출팀이 있기를 바라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